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6페이지에 오늘 기본서 76페이지 제3절 취득시기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취득세 취득시기는 여러분 별표실 제3절에 별표실 3개 합니다. 자, 여기 원래 취득시기는 가끔씩 출제가 되는 거고요. 독립화 문제로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종합문제 속에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여기 종합문제에서 이제 지문 한 줄 작년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취득시기 왠지 자 33회 시험에서는 이게 왠지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또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별표실 3개 하고 보겠습니다. 취득시기는 왜 의미가 있냐면 취득세 취득시기 보시면요. 취득시기는 왜 의미가 있냐 그러면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할 것이냐. 자, 이 취득시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납세무 성립시기가 됩니다. 조세 총론에서 배웠죠. 취득세 취득시기는 납세무 성립시기가 된다. 우리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취득하는 때. 그럼 언제가 취득하는 때인지를 알아야지 납세무 성립시기를 판정하겠죠? 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취득세는 취득하고 나서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 60일 하루 딱 지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할 것이냐? 이게 신고 납부 기간에 또 기산점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시기는 신고 납부 기간에 기산점이 되고, 자, 그래서 취득시기는 이제 시험에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요, 먼저 취득시기는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해요. 그래서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인지 또 무상승계 취득인지 원시 취득인지 등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시기가 다양하게 달라지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76페이지 보면 승계 취득의 경우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를 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 객관적인 취득, 여기 이제 먼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같이 볼게요. 자, 취득시기 여러분 보시면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입니다.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는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자,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는 원칙은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원칙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에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하기로 하는 날 있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그 다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계약서상 신고된 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합니다. 근데 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 자, 잔금 지급이 명시 안 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는 계약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거래 관행상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자,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매매 등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시기는 원칙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하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로 한다. X입니다. 자, 등기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등기일 같은 거로 바꿔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예외적으로 보세요. 예외적으로 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때를 취득시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실제 잔금이 지급된 때를 취득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다들 우리 계약서는 그대로 돼 있지만 잔금 지급일이 우리 어제 현금으로 잔금 치렀는 걸 다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으로 잔금 지급일이 입증되는 거래의 경우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잔금 지급일이 증명될 수 있는 거래. 제2회에서 이제 앞으로 객관적 취득 이렇게 제가 얘기할 건데요. 자,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로부터요,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서상으로는 잔금지급일이 만약에 2022년 3월 10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3월 25일 날 잔금을 치렀다. 그럼 공무원들이 다 어디다 적어놨겠죠? 그러니까 잔금지급일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급일 취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이다 그러면 틀려요.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 필요합니다. 또 수입에 의한 취득이요. 수입신고 필증에 의해서 다 증명이 됩니다. 잔금 지급한 날이. 그래서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 필요하고요.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 여러분. 우리가 공매, 경락대금 치른 날 법원에 다 기록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공매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매로 교재 나와 있는데 경매는 안 되나요? 경매도 포함입니다.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을 때는 그 공매대금, 경락대금 지급한 날을 취득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매대금, 경락대금 완납한 날, 즉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요. 여러분, 자, 이 판결문이라는 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문을 의미합니다. 판사가 시시비비를 가렸잖아요. 이거보다 확실한 게 있어요. 그래서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 필요합니다. 단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단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화해, 인락, 그 다음에 포기, 그 다음에 자백간주에 의한 이런 경우는 이 판결문에서 제외합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화해, 인락, 그 다음에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판결문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나라 수많은 민사적인 법적 분쟁이 한 해 동안 벌어집니다. 그 수많은 법적 분쟁을 여러분요, 다 정식 재판 절차에서 만약에 처리가 되면 법원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나라 법원들이 보면 이걸 정식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 이걸 조정 절차 속에서 대부분 다 걸러버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떨 때는 강압적으로 막 판사가 이렇게 조정을 시키려고 하다가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간에 대부분 조정 절차 속에서 걸러버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있잖아요. 양쪽에 원고, 피고, 분쟁 당사자 불러 모아가지고 내 쟁점은 내가 충분히 내가 파악했고 또 이렇게 쟁점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는데 이제 금액 차이인데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화해 공고안을 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받아들이면 그대로 절차 종결됩니다. 또 인락이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는데 피고 쪽 불러가지고 이 사람의 이거 주장을 받아들여라. 이것서 저 받아들이고 끝내자. 재판 해봤자 어차피 당신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하러 시간 끌고 나중에 비용 들어가고 이자 부담 또 해야 되고 그러는데 뭐하러 시간 낭비, 돈 낭비하냐. 여기서 받아들이고 끝냅시다. 자, 해갔는데 상대방이 인락 피고 쪽이 받아들이면 절차 종결됩니다. 포기, 원고, 권리 제기했는데 또 판사가 또 뭐 해봤자 이거는 뭐 명백하게 당신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뭘 하려고 하냐. 자, 그냥 여기서 절차 종결합시다. 포기하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면 또 조세 기자면 또 절차 종결됩니다. 자백간주요. 3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면요. 그러면 상대방의 주장을 이 사람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서 절차가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자,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객관적으로 잔금지급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겠죠? 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잔금지급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시험에서 화해 조소상으로 잔금지급일이 입증되는 경우 화해 조소는 잔금지급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세상 취득시기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여러분들. 자, 화해 조소상으로는 잔금지급일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원칙으로 돌아가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매매의 경우. 자, 그래서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들어갑니다. 법인장부에 의해서요. 자, 법인장부로 잔금지급일이 입증될 때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이 법인장부 이거는요. 자, 시험에서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또는 A법인과 B법인,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일 때 이것도 법인장부로 잔금지급이 입증되면 그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취득 시기를 한번 보세요. 원칙, 매매 같은 유상승계시중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입니다. 근데 잔금지급이 명시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머리글자를 따서 객관적 취득이요. 머리글자를 따서 국수, 공판, 법입니다. 자,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국수, 공판장 이렇게 강의하는데 저는 국수, 공판에 관한 법, 국수, 공판, 법입니다. 자, 국수, 공판법인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동탄 신도시에서 예전에 2000년대 중후반에 강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수강생이 학원에 온 지 한 2달 좀 지났는데 전국 모의고사를 봤는데 평균 60점이 넘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수강생들이 뭐야 학원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60점을 넘어? 틀림없이 2학년 재수생이다 이래가지고 그 수강생한테 가가지고 어느 학원 다니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수강생이 무슨 난 처음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다른 수강생들이 어때요? 아, 재수없어 진짜. 나는 겨울부터 와서 공부했는데 30점인데 30점 40점 깔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보세요.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매매 같은 유상승계취득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일 명시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언제나 항상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는 객관적 취득. 여러분 다 같이 어떻게 외운다? 자, 국수 공판 밥 그러는데 그 수강생만 넉넉히 있다가 국수 공판장 다른 데서 그렇게 외운 거죠. 그래가지고 2학년이고 뽀록 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또 좋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요. 제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자, 여기 또 칸이 좀 모자라서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만약에 등기나 등록을 먼저 했다. 이런 날 이전에 등기나 등록을 먼저 하면요. 등기 등록을 하면은 그 등기 등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 등기 등록일을 자, 취득시기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런 날들이 전에 등기 등록일이 빠르면 등기 등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O인지 X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면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기로 한다. OX요.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개인 간 유상 취득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일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죠. 근데 등기일보다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빠르면 계약상 잔금지급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습니다. 또 여러분요. 공매 방법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자, 공매 방법에 의해서 취득했어요. 자, 그럴 때 취득세상 취득 시기에 사실상 잔금지급일, 국수공판법이니까 공매 경매,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습니다, 이것도. 자,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빠르면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니까 자, 이거 맞다는 거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요까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여러분 승계취득의 경우 보니까요. 교재 1 유상승계취득 양가로 1번에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적용하는 경우 객관적 취득인데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2개 동그라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설정된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다만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거 밑줄이요. 그 다음에 4번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 증명되는 경우 자, 취득 법인장부 법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오늘 순서 바뀌어 있지만 우리 어떻게 외운다고요? 국수 공판법 이렇게 외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76페이지 양가로 2번 계약상 잔금
기준일을 적용하는 경우.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사실상 잔금지비를 적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수익의 경우에 그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국수공판법을 제외하고는 원칙은 그러니까 뭐라고요?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시합니다. 원칙 계약상 잔금지비.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자, 밑줄입니다. 계약상 잔금지비를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요. 등기일로 한다 그러면 그럴듯하지만 아니에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계약상 잔금지비를 명시 안 됐을 때요. 양가로 3번입니다. 등기 등록을 먼저 한 경우. 자, 지금까지 나온 이런 취득 시기 이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했다 그러면 등기 등록일입니다. 자, 그래서 밑줄이고, 그 다음에 보충 내용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구두로 물어봤던 것이 여기 나오는데, 잔금지비일과 등기와의 관계. 그래서 1번이요. 개인 간 취득의 경우에 계약서상 잔금지비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그랬는데, 자, 개인 간 물론 취득이 유상승계 수익이겠죠. 개인 간 유상 취득한 경우에 계약상 잔금지비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또 2번 보세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장부상 증명되는 경우에 국수공판법이네요. 사실상 잔금지비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런 표현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3번 계약상 잔금지비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과 등기일 중 빠른 날. 그렇습니다. 계약상 잔금지비 명시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요? 자,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인데,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인데, 그 전에 만약에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인 거고요. 자, 등기일이 빠른 거면 등기일이고. 그래서 비교해서 이것도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다는 걸 여러분 주의합니다. 그 예제 문제를 보시니까 여러분요, 개인이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취득했을 때 각각의 경우에 취득 시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렇습니다. 단 법인 장부의 등에 의해서 취득 가격이 증명이 되었다. 자, 가번 그 사안을 볼게요. 개인으로부터 취득. 그러니까 개인이 아파트를 누구로부터? 개인으로부터 취득했다. 자, 그러면 개인 간 유상 취득이네요. 취득 시기는 언제랍니까? 개인 간 유상 취득? 계약상 잔금지비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례에서는 2022년 7월 31일이네요. 자, 근데 이런 사례 문제 나오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이런 취득시기 문제 나오면 반드시 등기일이 빠른지를 꼭 확인해 봐야 돼요.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니까. 등기일은 10월 5일이니까 더 늦네요. 자,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2022년 7월 31일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합니다. 나번 유형을 볼게요. 자, 개인이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했을 때, 자, 국수 법인장부에 의해서 단서가 법인장부 등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증명됐다고 했으니까 국수공판법 객관적인 취득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를 취득 시효합니까? 사실상 잔금지비래요.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 사례에서는 9월 20일이네요. 네, 9월 20일. 등기일이 빠른지 꼭 확인해야 돼요. 등기일은 10월 5일 더 늦어요.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사실상 잔금지비는 9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그래서 취득 시기 어떤 건지 감을 잡으시고요. 스토리처럼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스토리처럼 원칙, 계약상 잔금지비일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어느 때? 사실상 잔금지비일.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다? 등기일이다. 이렇게 스토리로 기억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78페이지 양가로 4번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자, 요거 이제 취득세 계약 해제예요.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가 나오는데 비슷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다가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쫙 밑줄 그어놓고 별표시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요 취득세 계약 해제의 포인트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표시, 밑줄 그어놓고 별표시하고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쫙 밑줄이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등기 등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 조서 등으로 입증이 되면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근데 자, 여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계약 해제가 있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 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꼭 중요합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등기 등록하지 않냐고 별표시는 꼭 기억하시고요. 어떤 서류에 의해서 해제된 사실이 입증돼야 되느냐? 이거는 달달 외울 건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봅니다. 화해조서, 인락조서, 또 공정증서, 동그라미 3번 보니까 계약 해제 신고서, 동그라미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가 교부한 거래계약 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가지고요. 이런 서류 등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등기등록하지 않고 그랬을 때요. 근데 여기서 지금 며칠 나왔죠? 자, 며칠 나오면 취득세에서는 나중에 딱 하나 예외 빼놓고요. 딱 하나 예외 빼놓고는 법인이나 국가나 법인이 매각했을 때를 국가 투자기관 등이 매각했을 때 이제 어떤 나오는 그때 이제 매각일로부터 30일 내 이걸 이제 지자체에 통보해 주게 돼 있는데 30일 그때 이제 국가 등이 매각했을 때 매각 통보 30일 요거 하나 빼놓고는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다 며칠이냐면 60일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취득세 60일. 그러니까 이거를 뭐 60일 이런 걸 줄고 외울 건 아니에요.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다 60일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자, 며칠 나왔다. 다 며칠이다? 60일입니다. 자, 취득세에서는 며칠 나오면 60일이고. 자, 이래서 요 계약 해제, 유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였습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되고 입증이 될 때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이런 서류에 의해서. 근데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양변 5번 연부로 취득한 경우 보겠습니다. 여러분, 연부 취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연부 취득이라는 것은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요즘은 할부거래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가전제품 살 때 옛날에는 월부로 뭘 샀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월부로 뭘 사면 월 단위로 대금을 지급하여서 갚아나가겠죠. 연부로 취득했다. 그러면 여러분, 연부 취득은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매매대금을 일시에 대금을 지급하기에 곤란할 때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건데요. 연부취득. 자,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식입니다. 연부취득의 경우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원칙적으로는 자, 사실상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취득시기로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사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있는데 을과요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여러분 연부거래요. 뭐 500만 원, 5천만 원, 5억짜리 거래하면서 뭐 3년, 5년, 10년에 걸쳐서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습니까? 속 터져 죽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대개 연부거래, 뭐 50억, 500억, 5천억짜리 거래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단기에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연부거래를 한다.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갑과 을이 총 연부금액 50억짜리 거래인데요. 자, 매년 10억 원씩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5년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금 지급하는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계약서상으로는 2022년 3월 10일이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하기로 한 날인데요. 실제로는 3월 19일 날 연부금이 치러졌어요. 그러면 이 다른 연도와는 달리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날, 이때부터 취득세를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주의해 보세요. 요때 취득세 계산 어떻게 하냐면 요때 첫 해 지급하기로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됐다 그러면 이 8억 원, 이 사실상 매회 지급되는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있죠?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계산은
실제 지급된 사실상 연부금액 8억 곱하기 세율에서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다음 연도도 똑같아요.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날을 취득시로 해서 요해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이때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를 보세요. 매회 다른 연도와는 다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로 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여러분 한 번에 50억 곱하기 세율하면 목돈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세금을 나눠내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취득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부취득의 경우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바꾸면 뻔하지 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인데 시험에서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로 한다. X입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X예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하고. 근데 예외적으로 자 이런 날 연부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만약에 등기를 했다. 자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하면요. 이런 날 이전에 만약에 등기를 했다. 자 그러면 등기하면 그 등기일입니다. 이때는 그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등기일을.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연부취득의 경우, 자,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 지급일을 마다를 취득시로 한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교재 거기 보겠습니다. 78페이지 한가로 5번에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로 취득하는 것, 가로 안에 보니까 취득 가격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자, 취득세 면세점 적용되는 경우에는 취득 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취득세 면세점이라고 조세 총론에서 배웠습니다. 그럴 때 면세점 적용되는 경우는 연부 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요. 은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봐. 자, 밑줄이고요.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하는데 거기 사실상에다 돼지꼬리 땡녀해서 계약상 X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일로 봐서 그 연부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자 밑줄입니다. 그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지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니에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면 밑줄이고요. 자 그다음에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해서 연부금액을 그 밑줄입니다. 네 번째 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그래서 연부취득은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로 하고 또 계약상 아니고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죠?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가격에 반영해서 전가시키니까 소비자들 이중과세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차기, 항, 선의 경우는 그 제조, 조립 등이 완성돼서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그랬는데 자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실수요자가 자동차를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에서 중 빠른 날을 최초 승계취득일로 본다. 한번 눈여겨보고 지나가면 됩니다. 이거는. 자 2번 무상승계취득의 취득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요. 밑줄입니다. 거기 그 계약일 밑줄이요.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을 취득시로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빨리 취득 시기를 보세요.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증여 등 무상취득의 취득시기입니다.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취득시기. 자, 먼저요.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증여 등 무상취득은 원칙적으로 그 계약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일. 등기일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등기일로 한다 그러면 X입니다. 등기일 X고 계약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여는 여러분 민법에서 배워요. 증여는 낙성분료식 계약이다. 증여는 우리가 계약이라고 배워요. 증여는 계약인데 민법에 배우잖아요. 낙성 계약이다. 낙성.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증여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계약이에요. 야, 넌 진짜 하는 일 맨날 그 모양이냐. 너 사업 실패했다고 소문 쫙 났는데 그래서 와보니까 진짜 그렇네. 너 좀 잘 좀 하지 그러냐. 넌 맨날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네가. 야, 내가 돈 남아 들어서는데 내가 한 1,000만 원 줄까?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됐다 임마. 그럼 뭐 한 거예요? 거절했죠. 증여는 이렇게 계약이고 증여계약 불성립합니다. 이번에는 친구야, 사업 실패했다는 얘기 듣고 왔더니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다. 친구야, 옛날에 내가 힘들 때 네가 나 도와줬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도와줘서 미안해. 친구야, 힘내. 그랬더니 상대방 친구가 고마워 친구야. 그럼 뭐 한 거예요? 증여계약 성립했죠? 증여는 이렇게 계약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증여는 빨리 이렇게 증여는 빨리 이렇게 하느냐? 빨리 이렇게 계약일을 주기 싫어하냐? 그러면 사람 마음은 갈대기 때문에 그렇죠? 내 전 재산을 어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룻밤만 잡으세요. 전 재산은 많고 반만 할까? 하룻밤 잡으면 반의 반 막 줄겠죠? 자, 그래서 증여는 계약일을 주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예외적으로 여러분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계실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속계실이에요. 상속은 뭐 비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되니까 상속계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속계실이고, 그 다음에 유언으로 증여하는 유증은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다른 애들 한 푼 주지 말고 5남이녀 7남매 중에서 누구요?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그랬잖아요.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라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유증은 유증계시를 취득시효합니다. 유증계시를 취득시효해요. 그래서 증여 같은 무상취득 원칙 언제냐? 계약일. 그 다음에 등기를 아니라는 거. 자, 상속은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시를 취득시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거기 교재 무상승계취득은 계약일이라는 거 가로도 밑줄입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은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시라는 거.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78페이지 상속계실 또는 유증계실, 증여 계약일이라는 거 밑줄이고요. 그래서 증여 계약일 그 옆에다가 등기일 X 해놓으세요. 78페이지 맨 아래. 그래서 계약일이지 증여는 등기일이 아니라는 걸 X라는 걸 거기다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 양가로 2번 등기 등록을 먼저 한 경우. 자, 이것도 똑같아요. 무상승계 취득도 그 계약일 전에 만약에 등기를 했다? 그럼 등기일입니다.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계약을 해지한 경우. 여기 이제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예전에 28회 시험 때인가 한 번 나왔었는데 또 여기에 이제 이번에 지난 32회 시험 때 무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가 시험에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문에 나왔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 똑같아요. 무상승계축이나 유상승계축이나 거기 해당 축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거기다 여러분 또 쫙 밑줄이고 또 별 표시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등기 등록하지 않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쫙 밑줄이고 포인트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자, 어떤 서류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되느냐?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요. 자, 아까 유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지 입증 서류와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요. 그 78페이지 그 양가로 4번을 보세요. 유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의 경우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죠. 근데 무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지 입증 서류는 1, 2, 3번, 동그라미 3번까지밖에 없죠. 그래서 4번 유상승계 취득이 있는 계약 해지 입증 서류 4번 요거만 없어요. 근데 시험에서 이런 차이점을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아주 극히 낮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또 2번 나왔지만 계약 해제 이런 것까지 물어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하여튼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또는 등기한 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예요. X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등기한 후, 등기된 경우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X입니다. 자,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걸 여러분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원시 취득의 경우 취득시를 보겠습니다. 자, 아직 뭐 여러분들이 공법이라든가 이런 다른 과목에서 어떤 용어들을 좀 더 이렇게 좀 익숙하게 배워갖고 오시면 좀 더 이 강의를 듣기 편한데, 우리 세법은 민법적인 지식과 공법적인 지식, 공시법적인 지식 등등 이렇게 다른
과목에서 배웠어야지, 개념들을 배웠어야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다른 과목의 용어들이,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매립간척 등 그랬어요.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공사준공 인가입니다.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등기일로 한다. 그럼 틀려. 이것도 공사준공 인가입니다. 밑줄 공사준공 인가일 등기일 X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다만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을 했다? 그럼 그날이지 뭐. 자,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을 받으면 사용승낙일, 허가받으면 허가일. 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라는 거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원칙을 일단 잘 기억해요. 토지 매립간척으로 인한 원시 취득은 공사준공 인가일이다. 등기일 X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건축물 건축입니다.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밑줄이요. 자, 그리고 가로를 생략하고 아래로 가로 생략하고 아래로 하나 두 줄 더 내려오니까 끝에 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밑줄 짝이요. 그래서 건축물 일반적으로 건축 또는 개수해서 취득했을 때는 사용승인서, 자,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근데 이 사실상 사용일에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에는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임시 사용승인을 말하고, 사용승인서나 임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이런 건 한번 읽어두시고요. 하여튼 원칙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주택조합이나 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 자, 그럴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건 사용검사 받은 날에 다음 날이 아니라 사용검사 받은 날입니다. 자, 밑줄이고요. 사용검사 받은 날. 그 다음에 80페이지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했다 그럴 때는 이때는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 날이요. 소유권 이전고시 1 그럼 틀리고 다음 날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나 취득세에서나 환지처분 공고일, 소유권 이전고실 이런 거는 항상 다음 날 이걸 꼭 확인해 봐야 돼요. 다음 날을 쏙 빼고 소유권 이전고시 1, 환지처분 공고 1 이러면 틀려요. 항상 그런 거 나오면 다음 날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밑줄 그어놓으시고 다음 날 빼가지고 쏙 빼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어떤 법령 명칭을 생략해서 그런 건데 79페이지 동그라미 2번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비조합용 토지를 취득하는데 요 79페이지 동그라미 2번과 그 다음에 80페이지 동그라미 3번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요. 자, 이런 겁니다. 그 79페이지는 동그라미 2번 누가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냐면 주택조합이, 그 주택조합이 거기다가 사각형 이렇게 해놓으시고 일단은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지만 주택조합이 사각형이 아니고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이건 다음 날 아니에요. 받은 날이고 밑줄. 그 다음에 80페이지는 누가 취득하느냐? 주택재건축조합이 또 사각형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주택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 날입니다. 좀 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데 자 봅니다. 똑같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데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합니다.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요 취득하는데 주택법 규정에 따라서 주택법 규정에 따른 자 봅니다.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이 조합이 취득한다. 주택조합이 조합이 취득한다. 그랬을 때는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할 때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용검사 받은 날. 사용검사 받은 날이요. 다음 날이 아니에요. 사용검사 받은 날이고. 근데 도정법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든가 등등 이런 법에 따라서 주택
재건축 조합이 주택 재건축 조합이 취득합니다. 주택 재건축 조합이 취득한다. 자, 그랬을 때는 비조본용 토지를요. 그랬을 때는 이것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 그럼 틀리고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거 환수성 공고일 소유권 이전 고시일 나오면 항상 다음 날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주택법 규정에 따라 주택 조합이 비조본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용공사 받은 날, 이건 다음 날 아니에요? 도정법 규정에 따라서 주택 재건축 조합이 비조본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아셨어요, 여러분? 자, 요거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됐고 여러분들이요. 80페이지 의제 취득의 경우를 보니까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이요. 이런 것들은 편하게 한번 그냥 읽어봅니다. 선박 차량 기계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하죠. 이럴 때는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이런 거 한번 그냥 눈여겨보시고요. 양가로 2번을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 밑줄입니다. 이거는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밑줄이요. 다만 토지 지목 변경을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혼에 따른 제3분할 보겠습니다. 민법 규정에 따른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은 그 취득 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로 한다. 밑줄이요. 시험 지문에 그냥 옳은 지문으로 나왔었는데 남편에서 4명이로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 재산으로 보고 재산의 형성의 안팎으로 기여했다 그런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혼하면서 제3분할 정권 행사요. 내 목 내가 찾아가는 거죠. 그럴 때 자,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 여러분 명의로 된 재산이 별로 없고 다 남편 명의로 돼 있어. 그래서 그렇다고 쫄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제3분할 청구권 행사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사노동에만 전념했어도 판사가 40% 정도를 약 40% 가까이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내 목 내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남편에서 내 명의로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는 거 밑줄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취득세 취득 시기 토지 지목 변경 같은 것은 뭐 하여튼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입니다. 옛날에는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일 불분명할 때 공부상 지목 변경일 이랬는데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중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험에서 바꾸면 뭐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목 변경일로 한다 이래도 틀려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취득시기를 다 받고 이제 제4절 과세 표준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 과세 취득시기도 별표 3개 했잖아요. 근데 이 과세 표준 세율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32회 시험 때 과세 표준은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고 31회 때도 그랬었는데 이 과세 표준 별표 3개 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건데요. 잠시 쉬었다가 이것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